지난 시간에 비평형 상태의 재결합과 생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상 상태와 저수준 주입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저수준 주입이라는 것은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낮게 주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생성된 과잉 캐리어가 열평형 상태의 다수 캐리어보다 10분의 1 이하 수준인 경우를 우리는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N타입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N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양공보다 훨씬 많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N0가 P0보다 월등히 큽니다. 가령 우리가 N0를 2 곱하기 10의 17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빛에 의해서 과잉 캐리어가 생성이 됐는데 그때 과잉 캐리어 농도를 2 곱하기 10의 13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1 훨씬 밑 수준이죠. 약 10,000분의 1 이하로 적게 주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우 레벨 인젝션에서는 캐리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타입 반도체에서 N은 열평형 상태의 전자농도, 그 다음에 빛에 의해서 생성된 과잉 캐리어 농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 캐리어 농도는 열평형 상태의 다수 캐리어 농도에 비해서 10,000분의 1이 작습니다. 이거는 거의 무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N은 그대로 N0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양공의 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공은 P0 플러스 델타 P인데 P0라는 것은 우리 고배 일정 규칙으로부터 대략 10의 3승 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25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런데 과잉 캐리어 농도는 10의 13승이죠.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2 곱하기 10의 13승이 되겠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 양공의 농도는 갑자기 델타 P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우 레벨 인젝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비평형 상태이므로 MP의 곱이 NI의 제곱으로 근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구했었죠. MP의 곱은 N0 델타 N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곱해보면 4 곱하기 10의 30승이 됩니다. 근데 NI 제곱은 2.25 곱하기 10의 20승이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MP의 곱이 NI의 제곱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곱의 일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요약하면 저수준 주입에서는 소수 캐리어 농도는 과잉 캐리어 농도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수 캐리어 농도는 열평형 상태의 다수 캐리어 농도로 그대로 수렴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상 상태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열평형 상태는 아니지만 과잉 캐리어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간을 우리는 정상 상태 구간 또는 정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N형 반도체에 해당하고요. T가 0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빛을 딱 쪼이기 시작할 겁니다. 빛을 쪼이면은 캐리어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까지 캐리어가 쭉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T1 시점에서 T2 요 시점 구간 사이에는 캐리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T2 시점에서 빛을 차단시키면 다시 과잉 캐리어들은 전부 재결합해서 소멸됨으로 다시 원래 상태 N0로 복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는데요. 요 캐리어가 생성되는 요 구간을 우리는 GN, GP를 하고 요 구간에서는
캐리어가 재결합되지 않습니다. 정상 상태 구간이라는 것은 바로 T1하고 T2 요 사이의 구간을 말합니다. 정상 상태 구간에서는 재결합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구간에서 이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이라는 것은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dndt를 구해보면 이 구간에서는 캐리어의 생성도 존재하고 재결합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평형 상태에서 열에 의한 캐리어의 생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열에 의한 캐리어의 생성과 빛에 의한 캐리어의 생성에서 뭐를 빼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과잉 캐리어의 재결합,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에서 재결합, 요 차이가 바로 dndt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gn0 플러스 gn은 rn0 플러스 r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gn0와 rn0는 항상 같죠. 그러려면 gn하고 rn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전자의 생성률과 재결합률이 같습니다. 열평형 상태하고 비슷하죠. 즉 과잉 캐리어의 재결합과 생성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잉 캐리어 농도 델타 N이라는 것은 재결합 시간 곱하기 전자의 과잉 생성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도 우리가 앞으로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색깔로 색칠한 이 수식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상 상태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또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잉 캐리어가 3개가 형성되는 빛 에너지가 입사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평형 상태이므로 열에 의한 생성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초기에 N형 반도체 전자가 많은 상태를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은 캐리어가 생성만 되는 구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캐리어가 3개씩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T2 시점에 들어가면, 여기선 T1으로 표기를 하였네요. 이 시점에 들어가면 이제 재결합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성과 재결합은 일정하게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상상태 구간에서도 캐리어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여기서 5개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율로 계속 유지하다가 빛을 딱 차단시켜버리면 이 캐리어들이 전부 재결합해서 소멸해감으로 우리는 최초의 캐리어 상태, 즉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가 되겠죠. 전자가 많은 반도체로 다시 원래 상태대로 복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상 상태와 저수준 주입비를 잘 설명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실리콘에 인이 2 곱하기 10의 17승 도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N형 반도체이죠. 외부에서 빛을 조사해서 2 곱하기 10의 19승 비율로 전자와 양공쌍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재결합 시간이 1 마이크로세크일 때 다음을 구해보아라. 온도는 상온이고 정상 상태로 가정한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는 우리 N0는 그냥 ND가 되겠죠. 주입 농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17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공의 농도. 열평형 상태의 양공의 농도는 곱의 일정 규칙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 10의 3성 오다가 됩니다. 1.125 곱하기 10의 3성. 그 다음에 과잉 전자농도와 과잉 양곡농도. 이거는 같겠죠. 과잉 캐리어는 항상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형성이 되니까 델타 N, 델타 P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구했죠. 델타 N은 전자의 생성률과 재결합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성률은 2 곱하기 10의 19승, 그리고 재결합 시간은 1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세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잉 캐리어 농도는 2 곱하기 10의 13승이 됩니다. 단위 최적당 2 곱하기 10의 13승. 이 과잉 캐리어 농도를 보면 다수 캐리어 농도에 비해서 약 10,000분의 1이 적죠. 이거는 10분의 1 이하니까 저수준 주입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수준 주입의 최대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려면 과잉 캐리어 농도가 2 곱하기 10의 16승이 돼야지만 이것이 과잉 캐리어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는 최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 농도는 어떻게 되죠? N0 플러스 델타 N이니까 이거는 그냥 N0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소수 캐리어 농도, 양공은 급격히 변한다 그랬죠? 바로 과잉 캐리어 농도로 급격히 변해서 2 곱하기 10의 13승이 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저수준 주입과 정상 상태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요약하면 정상 상태는 뭐라 그랬죠? 캐리어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DNDT는 0이 된다. 그래서 전자의 재결합률, 생성률 모두 같고 과잉 캐리어 농도는 전자의 재결합률, 생성률 곱하기 재결합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생성과 재결합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 값이 같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과잉 캐리어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준 주입은 N형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N은 N0, P는 델타 P. P형 반도체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자의 재결합률은 소수가 주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의 수명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잉 캐리어의 재결합률은 양공의 수명으로 나눈 것과 동일하다. P형 반도체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연속 방정식, 앰비폴러 방정식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고 잘 암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문제 푸는데 그리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